자, 그럼 이제 결산 28강, 결산 두 번째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결산 저번 강에서는 기말수정분기에 대해서 봤고요. 이번 강에서는 이제 마지막 결산과 관련된 사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결산 과정이 장부 작성하는 과정 자체가 거래를 분기하고 전기해서 이제 시산표를 작성하는데 우리가 전강에서 봤던 기말수정분기를 하기 전과 후로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말수정분기 전 시산표를 수정 전 시산표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이제 기말수정분기를 하고 나서 수정 후 시산표를 작성해서 이런 재무제표를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시산표와 그 연결 관계가 있어요. 그걸 이해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자,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시죠. 자, 기초에 현금 100억 원을 투자받아서 사업을 시작했대요. 그래서 차변에 현금 100억, 대변에 자본금 100억, 자금이 부족해서 은행에서 20억을 차입했대요. 그럼 차변 현금 20억, 대변에 차입금 20억. 자, 기중에 1년간 벌어들인 수익이 80억이고 들어간 지출된 비용이 50억이었다고 가정해봐요. 그래서 현금 80억 번 것만큼 수익을 잡았고 현금 50억 나간 것만큼 비용 처리를 한 거예요. 간단하게 한번 봐봐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분기를 시산표로 짓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 현금은 자, 여기 지금 100억, 20억이니까 여기 하면은 이 200억이죠? 대변에 지금 50억. 그렇죠? 그래서 시산표는 모든 계정을 짓게 한 표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현금 집계 보니까 200억, 50억이에요. 그러면은 150억이 현금 잔액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요 학계장의 시산표상에 자산은 차변에 증가하는 거니까 자산은 요 차변 쪽에 잔액이 남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차입금 볼까요? 차입금 지금 여기 20억 있잖아요. 그래서 차입금 20억. 차입금 줄어든 건 없죠. 그러니까 차입금은 부채는 대변에 증가하니까 대변이 더 많고 지금 대변에 잔액이 남게 됩니다. 자, 자본금도 볼까요? 자, 자본금은 여기 지금 100억이네요. 그렇죠? 자본금 100억. 차변은 없어요. 자, 수익이 지금 80억이고 비용이 지금 50억이죠? 자, 그래서 당연히 양쪽의 금액이 같고 이 금액을 그대로 옮겨 적었기 때문에 이 양쪽도 같다고 그랬었잖아요. 예전에. 그죠? 그래서 차변의 합계는 250억, 대변의 합계 250억 하면 같아요. 자, 차변에 여기 200억이고 여기 지금 200억이니까 같죠. 합계자의 시산표상에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 당연히 같고 잔액도 같다라는 거. 자, 같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양쪽이 같은 금액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거 집계했을 때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죠. 만약에 이게 틀리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양쪽의 숫자를 잘못 기재한 거죠. 그 이제 오류가 발생한 거라고 인지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차변과 대변은 항상 일치할 수밖에 없는데 이 차변과 대변이 항상 같다라는 이 원리가 뭐였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자, 좀 지저분하니까 지워볼게요. 자,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공식을 하나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자, 현금 자산이고 차입금 부채고 자본금 자본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금이라는 자산의 요 금액, 그렇죠? 자, 요 자산, 그리고 지금 비용, 요거죠. 그래서 요 자산 150, 비용 50 더한 거는, 그쵸? 부채 20, 자본 100, 그 다음에, 여기 수익 80을 더한 거랑 같죠. 그래서 이걸 공식으로 해보면, 기말에 남아있는 자본 150, 비용, 총비용 50은 기말에 남아있는 잔액 부채 여기 있죠? 여러분 20 그리고 요 자본 100은 지금 당기순이익이 반영되기 전이기 때문에 기초에 있던 자본과 동일해요. 그래서 기초 자본 처음 있었던 자본이 100이었죠. 그래서 요 100은
기초 자본을 의미한다는 게 좀 헷갈려요. 그죠? 여러분 다시. 자, 다시 봐봐요. 지금 이 시산표상의 요 자본은 기초 자본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100 갖고 장사했던 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 수익은 총 수익은 80이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얼마죠? 200. 이게 얼마죠? 200. 양쪽이 같죠. 이걸 우리가 시산표 등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산과 비용을 더한 거는 부채 자본과 수익을 더한 거랑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되 조금 헷갈리는 거는 요 시산표 상의 자본은 기초 자본이라는 거죠. 기초 자본이라는 거,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정후 시산표를 완성했다고 가정해봐요. 자, 그런데 우리 장부 작성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거래가 발생하면 이걸 분기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전기하고, 수정 전 시산표를 작성하고, 기말 수정 분기하고, 수정 후 시산표 작성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장부 마감해서 재무제표 만든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수정 후 시산표까지 왔다고 가정을 해봐요. 기말 수정 분기는 없고 지금 시산표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그럼 장부 마감을 해서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자,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수정 후 시산표까지 왔다고 해봐요. 지금 아까 봤던 이 시산표가 수정 후 시산표라고 가정해봐요. 한번. 기말 수정 분기는 없어요. 이게 수정 후 시산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장부 마감을 해야 돼요. 자, 장부 마감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자, 대변에 있는 수익, 자, 대변에 있던 수익 있죠? 80, 차변에 있던 비용 50, 이 수익과 비용은 그 다음 연도로 이월되면 안 돼요. 자산 부채 자본은 이월돼야 되는 거예요. 자산은 다음 연도가 된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죠? 하지만 수익과 비용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정 기간별로 우리가 수익과 비용을 집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수익과 비용은 잔액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면 안 돼요. 그래서 장부를 마감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거래를 우리가 분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장부를 마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대변에 있던 수익을 차변으로 줄여주는 거예요. 차변에 있던 비용을 대변으로 줄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차변에다가 수익만 적을 수는 없잖아요. 양쪽이 같아야 되니까 마감을 하기 위해서 이 집합손익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양쪽을 맞춰주는 거예요. 우선은. 자, 그러면 지금 요 집합손익 80억이 말하는 건 1년 동안에 짓게 된 총 수익이죠. 이 50억 집합손익이 말하는 건 1년 동안에 짓게 된 총 비용입니다. 그럼 수익이 30억이 더 크죠? 그럼 30억 늘어난 것만큼 이 집합손익이 대변에 더 많이 있죠. 이 집합손익이 뭐예요, 여러분? 이게 당기순이익이에요. 당기순이익 30억을 자본에 대체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자연스럽게 이 집합손익은 없어지겠죠. 수익 비용이 상쇄되면서 그 늘어난 자산만큼 자본을 더 늘려주면 되는 거죠, 연말에. 그래서 우리가 수익과 비용을 잔액을 이월시키지 않기 위해서 대변에 있던 수익을 차변으로, 차변에 있던 비용을 대변으로, 그리고 집합손익을 써가지고 당기순이익 난 것만큼을 자본에 대체해주는 이 분계를 마감분계라고 해요. 마감분계. 마감분계. 그럼 마감분계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수익은 빵원이 되겠죠. 수익이 80억이 지금 왔으니까. 그렇죠? 비용도 50이 지금 여기 대변에 50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비용도 빵원이 될 거예요. 수익과 비용을 이월시키지 않기 위해서 빵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죠? 자, 그리고 집합손익은 어차피 80, 80 없어지는 거니까 얘네들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그죠? 자, 그리고
당기순이익만큼 자본금이 100억에서 130억으로 늘어난 거 보이실까요? 그러면 이 130억의 자본금은 기초자본금이에요? 기말자본금이에요? 그렇죠. 기말자본이 되는 거예요. 당기순이익이 반영된 기말자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감을 한 후에 시산표의 등식을 보면, 자 봐요. 요 자산 150억, 그죠? 이 자산 150억은 기말부채 20억, 기말자본 130억을 더한 거랑 같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봤던 재무상태표 등식이죠. 시산표 등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기다 적으면 재무상태표 등식, 그쵸? 재무상태표 등식이죠, 결국에는. 그죠? 자산은 부채와 자본을 더한 거랑 같다라는 식이 성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감 후의 시산표의 등식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재무상태표 등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그 결국에는 이 숫자들을 취합해 보면 1월 1일 날 자본 100을 갖고 장사를 했는데 12월 31일 날 자본이 마감을 해보니까 130억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얼마가 차이 나요? 30억이 차이가 나잖아요. 이 30억에 대한 세부 내용을 나타내는 게 뭐예요? 손익계산서예요. 아, 이 30억은 요 1년 동안 수익이 80억, 비용이 50억, 당기순이익 30억만큼 발생해서 요 자본에 반영된 거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산표 또 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의 이 연결 관계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걸 식으로 표현해 보면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기초자산 120, 기초부채 20, 기초자본 100이죠. 요 위에 그림, 여기 그림 보시면, 그렇죠? 자, 요거는 뭐예요? 기말자산 150, 기말부채 120, 기말자본 130이죠? 자, 이해돼요, 여러분들? 기말자산 150, 기말부채, 기말자본이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 기초자본과 기말자본의 이 차이, 30억의 차이를 나타내는 게 손익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수익이 80, 비용이 50억, 당기순이익이 30억이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공식을 하나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요. 보시면, 그럼 결국에 기초자본 100억에서 당기순이익 30억을 더하면 기말자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 공식 반드시 이해를 하고 숙지를 해야지 또 객관식 기출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식 우선 요건 기본적으로 꼭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만약에 여러분 이 숫자에서 연도 중에 우리가 물건을 팔아서 수익이 생기거나 지출에서 비용이 발생된 게 아니라, 그런 손익거래가 아니라, 이런 손익거래 말고, 이런 수익 80억 비용 50억 이거 말고 자본을 갖고 오고 또 인출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개인 사업자는. 자, 예를 들어서, 자, 자금이 부족해서 이 사업주가 추가로 출자한 자금이 40이며 다시 또 필요해서 인출해 간 게 15억이라고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기말자본이 130인데, 그러면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 경우는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자, 기말자산이 지금 얼마죠, 여러분들? 기말자산이, 자, 175억이에요. 그렇죠? 기말자산이 175억이에요. 자, 근데 기말부채, 기말자본 이렇게 했을 때, 이 숫자가 안 맞는 게, 이렇게 추가 출자하거나 인출해 간 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자본거래라고 하거든요. 자본거래. 자, 그럼 추가로 출자하게 되면 자본이 늘어나는 거고, 이 자본을 빼가면 자본이 줄어드는 거죠. 그럼 40을 추가 출자했고 15원만큼 인출해 갔으니까 결국 자본거래를 통해서 플러스 된 게 25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기말자산에다가 기말부채, 기말자본을 더한 건 같지만
만약에 기중에 이런 자본 거래가 있었다 그러면 그것까지 같이 고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그죠? 양쪽이. 자, 그래서 여러분, 요 기말 자산은 기말 부채, 기말 자본을 더한 거랑 같지만 우리가 이렇게 자본 거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추가 출자를 한다든지 자본을 인출한 게 있다면 그거까지 같이 고려해 줘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이걸 써놓은 거예요. 시험 문제가 또 그렇게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문제 풀면서 또 여러분들 보게 될 거예요. 이런 사례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결산에 대해서 학습을 했죠. 내용이 좀 복잡했지만 거래를 인식하고 분기하고 전기하고 수정전 시산표를 작성하고 기말 수정 분기하고 수정 후 시산표 작성하고 그리고 장부 마감을 통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친다는 거. 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시산표 간에 그 식들이 나와 있는 거, 여러분 아까 설명드렸던 것들, 그런 것들을 꼼꼼히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내용이. 자, 그래서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좌에서는 지금까지 배웠던 이 결산의 흐름을 가지고서 종합적인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쭉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